2023년 9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차 3대가 멈춰섰습니다. 65세 은퇴 회계사 게리 휠러. 그는 마당에서 손자와 놀고 있었습니다. 게리 휠러 씨, 1992년 포틀랜드 살인 사건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 순간 31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셨던 커피잔에 남긴 손가락 한 점의 흔적. 시간을 3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2년 11월 1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밤이었습니다. 28세의 직장인 에밀리 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손상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자 범행이라는 것을. 수사관들은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옆에서 커피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 안쪽과 손잡이에서 낯선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말했습니다. 지문이 있긴 한데 루프가 14개밖에 안 됩니다. 당시 AFIS로는 확인이 안 돼요. 1992년의 AFIS는 신생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지문이 수백만 개에 불과했고 품질이 낮은 지문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문은 증거봉투에 밀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선반 위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건물 입주자들을 전부 조사했고 에밀리의 지인들도 모두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은퇴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파일에는 미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마가렛은 해마다 11월 14일이면 포틀랜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2021년 포틀랜드 경찰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제 사건 전담팀이 출범한 것입니다. 팀장은 45세의 사라 모리스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살인 수사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모리스 형사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증거 상자들. 그 안에 잠든 미해결 사건들. 그녀는 1992년 에밀리 첸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커피잔 지문 사진. 모리스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된 증거를 다시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시겠죠? 하지만 AFIS는 31년 전과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23년 3월 포틀랜드 경찰청 과학수사팀. 지문감식관 데이빗 창이 오래된 증거봉투를 열었습니다. 31년 만에 세상과 다시 만나는 커피잔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스캐너로 지문 이미지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기존 AFIS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던 14개 루프 지문. 하지만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달랐습니다. 지문에 숨겨진 미세 패턴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1억 6천만 개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데 걸린 시간 4분.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데이빗 창이 말했습니다. 일치합니다. 20개 특징점 완전 일치. 모리스 형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AFIS가 지목한 이름 게리 휠러. 1992년 당시 34세였던 그는 에밀리의 아파트 건물 같은 층에 살았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손자도 생겼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아침 모리스 형사의 팀이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65세가 된 게리 휠러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리스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리 휠러 씨 맞죠? 1992년 포틀랜드에 사셨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거기 살았던 적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모리스 형사의 손에는 31년 전 아파트 입주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지문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FIS 일치를 포함해 총 7개의 물증이 제시되었습니다. 게리 휠러의 1992년 11월 포틀랜드 아파트 입주 계약서, 그 서명과 현재 필체 비교, 같은 층 전 입주자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리 휠러가 당시 피해자 에밀리 첸의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범인을 집에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웃을 아는 사람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재판 3일째 게리 휠러는 자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31년 동안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마가렛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31년 동안 11월 14일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판결은 1급 살인 징역 25년. 65세의 게리 휠러에게 그것은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콜드케이스와 AFIS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포틀랜드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 이후 미제 사건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25만 건 이상의 미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건에 아직 분석되지 않은 지문이 남아있을까요? AFIS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매일 수백만 건씩 업데이트됩니다. 어딘가의 창고 선반 위 오래된 증거봉투 안에서 또 다른 지문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1년 전 게리 휠러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컵을 두고 떠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남겼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커집니다. 그리고 지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인들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콜드케이스 재수사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